여기 한 일본 가정에서 울음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딸들이 한국 때문에 모두 집을 떠나게 됐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코라고 해요. 일본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유키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항상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모범생으로 인정받는 언니 유키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언니처럼 성실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 역시 언니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언니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저는 이러한 가족의 기대가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소외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언니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니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언니에게 더 큰 관심과 기대를 쏟았죠. 결국 언니는 일본 명문 도쿄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꽤나 단조로운 일상이었어요. 언니가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저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던 것 같아요. 언니처럼 될 수는 없으니 나도 내 방식대로 잘 살면 되라는 생각으로 그저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언니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부모님은 언니가 단순히 공부에 관심사로 가볍게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던 거죠.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어에 매료된 언니는 한국 문화를 탐구하면서 푹 빠진 거예요. 어느 날 언니는 가족에게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네가 왜 하필 한국으로 가려는 거냐?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겠다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언니가 그곳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니가 일본 내에서 최고의 대학에 진학해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에 언니의 결정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언니에게 가장 좋은 길을 걸으리라 믿었던 어머니는 한국 유학이라는 결정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니?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네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라고 말하며 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언니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족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도 강경했어요. 우리 가족에서 한국에 유학을 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다시 생각해봐. 그건 내 미래를 망치는 거야. 하지만 언니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깊어졌고 저는 그 갈등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보였던 언니도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언니 사쿠라가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마음속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항상 모범생이자 가족의 자랑이었던 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언니와 대화할 때마다 저는 왜 하필 한국이야? 다른 선택지도 많았잖아 라며 언니의 선택을 비판했고 언니 역시 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반박했어요. 결국 저와 언니 사이의 대화는 점차 감정적으로 격해져만 갔어요. 언니가 부모님의 실망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정을 굽히지 않자 저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였어요. 언니가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 반면에 저는 언니 대신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언니의 결정을 반대했지만 결국 떠나기로 하자 저에게 더 큰 기대를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적어도 너는 우리 가정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저에게 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어머니 역시 저를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모님의 압박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항상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졌던 탓에 자신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니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반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왜 내가 언니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고 아버지의 극단적인 반한 감정이 자신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공지가 떴을 때 저는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굳이 한국에 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 친구들이 전부 가기로 결정된 상황이었죠. 부모님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권유하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극단적인 반한 감정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주입받아온 편견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이 결정되었을 때부터 왜 하필 한국일까라는 생각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분명히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예상대로 제가 아버지에게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거야?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나라를 가야 해? 학교도 이상하네. 그걸 허락하다니. 아버지의 반응에 무척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학교에서 정한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라며 저를 변호하며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선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반 친구들이 전부 가기로 한 이상 저 혼자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학업의 일환으로 필수 참여라는 학교 방침에 따라 빠질 방법도 없었고요. 저는 부모님께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있는 한국이 궁금해요. 말을 하는데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제 눈물에 아버지께서는 선생님들의 인솔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나 이번에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가게 됐어. 언니가 있는 그곳. 잠시 후 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세이코.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야. 내가 좋아할 거야. 언니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대와 두려움 아니면 분노, 무엇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학교는 수학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환전, 준비물 리스트 작성,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갔습니다. 세이코, 너 한국어 좀 할 줄 알지? 언니가 거기 있잖아. 친구 유키가 물었어요. 아니, 나도 잘 몰라.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언니가 한국에 간 후로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몰래 인터넷으로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니를 만나게 될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행 전날까지도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떠올랐고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고 언니가 있는 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의 머릿속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했어요. 정말 가기 싫다. 아버지 말처럼 이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한국을 좋아할 수 없어라는 강한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비행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짐을 챙기고 천천히 내립시다. 인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 냄새였어요. 다른 냄새에 다른 습도, 정말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높은 천장, 넓은 공간,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의 분위기는 제가 생각하던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친구들과 함께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거닐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자리한 편리한 시설들과 최신 기술이 접목된 안내 시스템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국어로 안내되는 전광판,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는 관광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의 대중교통 연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인데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말과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한국이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제 생각을 무너뜨렸어요. 공항 안에 카페와 상점들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서 있었고 심지어 일본에서 흔히 보던 것과 비슷한 브랜드도 많이 보였어요. 친구들이 여기 정말 크고 편리하다, 그치? 라며 감탄사를 보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첫인상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와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어요.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조금씩 일본과는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고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 풍경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일본과 비슷한 거리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한 모습도 눈에 띄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조화로운 도시 모습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급스러운 상점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다니는 모습,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일본에서 보아왔던 것과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특유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의 음율은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처음 느꼈던 이질감이 점차 익숙함과 신선함으로 바뀌어 호기심과 기대감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깨끗한 거리와 넓은 도로, 곳곳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들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의 도시들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 차이점들이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싫다고만 느꼈던 나라가 이제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저는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두 나라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겨났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이코, 너도 느껴? 뭔가 다른 것 같아. 룸메이트인 유키가 물었어요. 저랑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응,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멋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야경을 보며 첫날의 여운을 즐겼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피곤해서 늦게 일어날까봐 걱정했는데 잠자리가 낯설어서인지 저는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의 서울이 제 눈앞에 있었죠. 오늘의 일정은 경복궁 관람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행사처럼 방문하는 곳이 사찰과 신사라서 그냥 비슷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찍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은 단체 관광을 하고 오후엔 각자 자유관광으로 진행되는 스케줄이었어요.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웅장한 규모의 근정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쿄의 황궁과는 또 다른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건축 양식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867년에 다시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임진왜란, 그러고 보니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역사가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이 깃든 경복궁의 구석구석에서 오랜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왕이 조회를 보던 근정전, 왕비의 침전이었던 교태전, 연회가 열렸던 경회로 각각의 건물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건물의 섬세한 단청이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의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진 문양들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단청 문양을 찍으며 저는 각 색깔과 문양이 가진 의미를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이런 문양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거구나. 경복궁을 둘러보던 중 저와 유키는 궁 안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발견했어요. 선명한 색채의 치마 저고리가 고궁의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유키는 저에게 한복 체험을 제안하였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그냥 지나치던 한복 대여점 앞에 발걸음을 멈췄었어요. 저 한복들 너무 예쁘다. 진열된 한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저의 눈에 하늘빛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가 들어왔어요. 꽃잎처럼 우아한 색의 조화가 일본 기모노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한복 대여를 신청했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여미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치마가 마치 구름처럼 몸을 감싸 안았어요. 저고리의 고운 선과 긴 치마의 실루엣이 만드는 조화로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마치 조선시대 궁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담길을 걸을 때마다 들리는 치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고운 빛깔의 한복이 고궁의 단청과 어우러지는 모습,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세이코, 너 정말 예뻐, 유키가 말했어요. 고마워, 유키도 정말 잘 어울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 주변을 산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점점 즐거워졌어요. 특히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서서 한복 입은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사진 찍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기록하고 싶었어요. 한복을 입으니까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우아해지는 것 같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연세 지긋한 한국 할머니가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툰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어떤 언어보다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저는 배운 한국어를 소심하게 말하자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손녀를 대하듯 세이코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경회로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할 때는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이쪽 앵글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장 더 찍어볼까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친절한 눈빛과 손짓으로 더 좋은 포즈와 장소를 추천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혼자서는 결코 찍을 수 없었을 아름다운 사진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통 한식당에서는 음식 주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식당 아주머니께서 정성스레 메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없었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며 각 음식의 맛과 재료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음식이 너무 맵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저를 위해 특별히 매운맛을 조절해 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처음 드시는 거죠? 천천히 드셔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주머니는 작은 유자차 병을 선물로 건네주었어요. 한국의 맛이라며 건네준 그 작은 선물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석양에 물든 고궁을 배경으로 마지막 사진을 찍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도 이런 경험을 했겠지? 이런 아름다운 문화에 빠져서 한국에 남기로 한 걸까?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조금씩 깨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호기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전에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다시 자유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침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서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햇살바다 넘실거리는 윤슬,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수놓은 고층 빌딩들의 창문,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웅장한 산들이 만드는 풍경은 제가 알던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도쿄타워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타워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빌딩들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관광 앱으로 검색해가며 롯데월드타워, 63빌딩 같은 랜드마크들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낯선 글자였던 한글 간판들도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보였습니다. 세이코 저기 봐, 저기 우리가 있던 호텔이야. 유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와 정말이네, 서울이 이렇게 크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참을 전망대를 둘러보다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서울에 반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내심 언니와 대화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오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유키에게 제안했어요. 오늘 자유시간에 대학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실은 오늘 언니와 만나기로 약속했거든. 유키에게 제안했고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희는 인솔 선생님께 언니와의 약속을 말씀드렸고 유키와 동행을 하기로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저와 유키는 약속 장소인 홍대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우린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고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청결함에 우리는 감탄을 했어요. 수많은 이용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현대적인 분위기와 역 곳곳에 배치된 편의시설과 안전을 고려한 설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한국 지하철은 제가 일본에서 타본 지하철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넓고 쾌적했고 무엇보다도 한국 지하철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와이파이와 충전시설, 그리고 각종 전광판과 안내 방송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승객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타고 있었어요. 노선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하철 이용이 생각보다 간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모든 노선 안내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인 자신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가 녹아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지하철역 안에는 작은 상점들과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다양한 광고와 문화적 표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와 유키는 언니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홍대 앞 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카페와 옷가게들이 즐비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날씬한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설마 언니? 사쿠라 언니?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돌아봤고 정말 언니였어요. 언니도 저를 보고 놀라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이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언니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했죠. 언니는 밝게 웃으며 저를 반겼지만 저는 여전히 언니와의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동안 언니가 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했던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여유롭게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저의 경직된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었어요. 그때 언니 옆에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쿠라, 이분이 여동생이니? 언니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그래 민재야. 이쪽이 내 여동생 세이코야. 세이코 이쪽은 민재.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언니의 남자친구였어요. 안녕하세요 세이코. 사쿠라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재가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했는데요. 곧 민재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민재는 저에게도 굉장히 배려 깊게 행동했어요. 유창한 일본어 실력은 덤이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놀랐어요. 언니와 나란히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민재는 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 보였어요. 그들의 사이가 깊어 보였고 언니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언니가 이런 사람을 만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이 몰랐던 언니의 삶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비록 가족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했지만 언니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홍대 거리를 걸어가는 언니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언니가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듯 말했어요. 세이코, 우리 같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세이코, 여기는 이제 막 창업한 카페야. 아직 작지만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어. 언니가 데려간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직접 커피를 내리며 이야기하는 언니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뿌리치고 자신만의 꿈을 위해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언니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새로워.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 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과 질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완벽해 보였던 언니도 실수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나의 길을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서로 더 이해하면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 언니와 같이 창업한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유튜버, 스타트업 직원,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쿠라 언니가 늘 동생 얘기를 해서 궁금했어요. 세이코도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면 좋겠네요. 민재 오빠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얻었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계속 도전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세이코,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언니와 친구들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언니를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왜 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있는 언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언니, 나도 내 길을 찾고 싶어. 그래, 세이코도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언제든 내가 옆에서 응원할 거야. 저는 언니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주어진 길로만 걸어갔을 뿐 제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언니 친구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세이코,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노력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꿈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노력해보고 싶어요. 제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 주었어요. 헤어질 무렵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고 제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거든. 저는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부모님께는 언제 이야기할 거야? 조만간 할 거야. 내가 이해해줬으니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의 꿈,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민재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속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세이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난 정말 행복해. 내가 이해해주길 바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언니 나도 미안해. 언니를 오해해서. 숙소에 돌아가면서 저는 제 마음의 변화를 정리해봤어요.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한국 대학생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내 꿈이 무엇인지 찾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졌어요. 내일이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지막 밤을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탈 때도 터미널 직원이 친절하게 짐을 들어주며 배웅해 주었죠. 저는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은 어쩌면 이런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처음 느꼈던 웅장함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의 시설과 분위기가 훨씬 편안하게 다가왔고 한국이 주는 편리함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입출국 시스템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에서 순식간에 절차를 마쳤어요. 지문과 얼굴 인식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출국 과정은 그야말로 간편했어요. 이 정도로 편리하다면 다음에 다시 올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겠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항 내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흥미로웠어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셀프 체크인 기기와 안내 로봇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부모님의 편견 속에서 꺼려했던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은 더 커졌고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학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반응을 조금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눈길을 잠시 돌렸다가 다시 신문을 펼쳤어요. 그 반응에 조금 주저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인천공항도 정말 현대적이고 편리했고 거리도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지하철도 아주 편리하고요. 언니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신문을 잠시 내려놓으셨어요. 아빠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단한 표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공항에서 출국할 때 너무 편리해서 놀랐어요. 우리랑 비슷한 점도 많고 문화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하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무시하시진 않으셨어요. 언니와 만난 이야기도 꺼냈어요. 언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언니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한국을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가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쁜 나라는 아니었어요. 언니가 왜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고정된 시선으로 한국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솔직한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언니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아버지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저의 손을 잡고 너도 많이 컸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자신이 단순히 언니와 비교당하는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생각을 부모님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번 방학 때 언니 만나러 한국에 꼭 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세이코가 꼭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